시작이 중요하다. 사람이 사람을 얕보는 순간 그 마음 속에서는 이미 작은 폭력이 자란다. 그 폭력은 침묵처럼 보이지만 실은 상대를 깎아내리고 자신의 왜곡된 우월감을 채우려는 본능이다. 누구나 일상에서 한 번쯤 마주치는 그 시선, 그 말투, 그 모욕적 무시. 문제는 그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 본성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하향 평가로 자기 가치 유지하기라고 말한다. 자기 내부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남을 깎아내려야만 균형을 유지한다. 이런 인간은 절대 스스로 멈추지 않는다. 한 번 상대를 낮게 본 순간 계속해서 그 자리에 묶어두려 한다. 멈춤은 피해자의 몫이다. 니체는 말했다. 인간은 자신이 견딜 수 없는 허약함을 타인에게 투사한다. 얕보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견딜 힘이 없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 약함은 문제를 일으킨다. 약한 자가 강한 척할 때 주변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는다. 그래서 이런 인간에게 최소한의 연민도 줄 필요 없다. 그 행동은 우연이 아니라 습관이고 습관은 본성으로 굳어진다. 일상으로 옮겨보자. 직장에서 아무 이유 없이 말을 끊는 상사, 대답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는 동료, 설명해도 무시로 일관하는 친척. 이들은 상대가 반격하지 않으면 점점 행동 수위를 올린다. 마치 개울물에서 돌 하나 굴리는 것처럼 처음엔 작은 장난 같지만 결국 물길이 바뀌어 버린다. 관계의 지형을 바꿔버리는 것이다. 여기서 필요한 태도는 단순하다. 거리를 두고 기준을 세우고 단호하게 대응하라. 이 세 가지가 얕보는 인간을 무너뜨리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다. 첫째, 거리를 두어라. 정신이 매번 흔들리는 사람 옆에서 평온을 유지할 방법은 없다. 신경을 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공간을 다시 되찾는 일이다. 둘째, 기준을 세워라. 무슨 말을 들으면 즉시 선을 긋고 어떤 태도에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을지 명확하게 정해 두어야 한다. 기준이 없는 사람부터 무시한다. 셋째, 단호하게 행동하라. 필요하면 말하라. 이런 방식의 대화는 받지 않는다. 필요하면 자리에서 일어나라. 필요하면 연락을 끊어라. 무례함 앞에서는 친절이 덕이 아니다. 단호함이 덕이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멍청함과 무례함을 상대하는데 에너지를 쓰는 것은 인생 낭비다. 억울함은 잠시지만 기준을 세우는 사람에게만 평온이 찾아온다. 시작부터 단호하게 말해야 한다. 누군가가 이유 없이 무시하고 깎아내릴 때 그것은 실수가 아니다. 상대의 반응을 살피는 시험이다. 만약 조용히 넘기면 그들은 이 사람은 밀어붙여도 된다고 판단한다. 그 순간부터 무례함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끝내 관계를 파괴한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경계 약화가 바로 이런 상황이다. 인간은 상대가 저항하지 않을 때 경계를 계속 밀어붙인다. 무례한 사람의 문제는 성격이 아니라 방식이다. 약해 보이는 곳을 찾아 누르고 반응이 없으면 더 강하게 누른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패턴이다. 에픽테토스는 말했다. 내가 침묵하면 상대는 내가 무엇이든 견딜 수 있다고 오해한다. 무례함 앞에서 말이 없었다면 그 오해는 이미 벌어졌다. 그러니 이제 필요한 것은 과한 참음이 아니라 태도의 전환이다. 일상에서 보자. 연락을 씹는 동료, 인사를 받아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 상사, 설명해도 묵살하는 가족.
이들은 상대가 참는 순간 행동을 한 단계씩 높인다. 마치 발꿈치로 문을 밀어 열 듯 저항이 없으면 더 밀어붙인다. 그리고 끝내는 상대의 침묵을 허락으로 해석한다. 여기서 필요한 해법은 단순하지만 강하다. 무례함을 마주한 순간 표정을 바꾸고 태도를 고치고 말투를 단단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방식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경계다. 분노를 낼 필요는 없다. 하지만 단단해야 한다. 이 선은 넘어오지 말라는 메시지가 몸에서 풍겨나와야 한다. 니체는 존중은 힘에서 나오고 경멸은 허약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은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 단지 태도 하나로 상대의 경계를 되돌려 놓는다. 얕보는 사람의 본성은 단순하다. 강한 사람에게는 침묵하고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만 발톱을 드러낸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다. 그들은 눈빛, 표정, 말끝 하나로 상대의 취약함을 읽어낸다. 그리고 틈이 보이면 바로 흔든다. 이유는 간단하다. 거기서만 자신이 우위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인간을 두고 비겁한 공격자라 했다. 대놓고 싸울 용기는 없지만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대상에게는 끝없이 무례해진다. 이런 사람을 상대할 때 가장 위험한 행동은 침묵으로 버티는 것이다. 버티는 순간 그들은 더 깊이 파고든다. 마치 헐거운 무늬 틈을 발견하면 발꿈치로 밀어 여는 것처럼 약점을 확인한 뒤에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 일상에서도 똑같다. 쓸데없이 명령조로 말하는 동료, 이유 없이 시비를 거는 가족, 묘하게 무시하는 상사. 이들 대부분은 강한 사람 앞에서는 얌전하다. 그러니 문제는 나의 가치가 아니라 그들이 나를 약하다고 판단한 순간 생긴 오해다. 여기서 필요한 대응은 감정 폭발이 아니라 기세의 전환이다. 표정 하나, 말투 하나, 자세 하나로 잘못된 판단을 즉시 뒤집어야 한다. 이 사람은 만만하지 않다는 신호만 주면 된다. 큰 소리보다 단단함이 더 강한 메시지가 된다. 니체는 말했다. 인간은 상대의 강약을 먼저 본다. 억울함은 잠시지만 단단한 태도는 상대의 본성을 멈추게 한다. 무시하는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면 의외로 단순하다. 그들은 상대를 진짜로 싫어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조금이라도 우위에 서 있다는 느낌을 얻기 위해 상대를 낮추는 것이다. 이것은 성격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행동이다. 비교하지 않으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감을 잡지 못한다. 그래서 누군가를 얕잡아 봐야만 마음의 균형을 맞춘다. 심리학에서 이것을 하향 비교라고 부른다. 자신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끌어내려서 겨우 서 있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강한 자 앞에서는 미소 짓고 약해 보이는 자 앞에서는 고개를 든다. 판단 기준은 언제나 하나다. 내가 이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위인가? 니체는 이런 인간을 두고 자기 혐오가 만든 거짓 우월감이라 표현했다. 스스로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만이 남을 깎아내림으로 존재를 확인한다. 그러니 무례함은 그들의 본능이 아니라 버틸 방법이다. 이런 구조를 이해하면 얕보는 사람의 언행이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자기 내부의 균열음을 감추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사실이 보인다. 일상에서도 똑같다. 말만 하면 비웃는 동료, 지적을 해도 듣기 싫어하는 상사, 조언을 건네면 그건 아니야 라고 잘라버리는 친척. 이들은 자신이 흔들릴까 두려워 상대를 낮추는 말부터 꺼낸다. 그때 많은 사람이 상처받지만
사실 그 말들은 대부분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방어다. 여기서 필요한 태도는 분노도 복수도 아니다.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침착한 무반응 속의 단단함이다. 무시하는 사람은 기대한다. 당황하고 흔들리길, 자신보다 아래에 머물러 주길. 그런데 상대가 흔들리지 않으면 그들의 비교 구조는 바로 무너진다. 기대했던 감정 반응이 없자 공격의 이유 자체가 사라져버린다. 이것이 무례한 사람을 다루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강력한 힘이다. 상대가 흔들린다고 내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다. 내가 흔들리지 않을 때 상대의 비교는 방향을 잃는다. 얕보는 인간이 집요한 이유는 단순하다. 그들은 상대의 표정, 말투, 불편함, 억울함 같은 감정 반응을 에너지처럼 사용한다. 반응이 돌아오면 효과가 있다고 느끼고 그래서 더 깊이 파고든다. 이것은 공격이 아니라 습관적 조종이다. 상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서 이상한 만족감이 생기기 때문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부정적 강화라고 한다. 나쁜 행동이 상대의 반응으로 보상되면 그 행동은 더 강해진다. 무시 비웃음 비꼬마빡 같은 행동은 단순한 무례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도 이 사람은 반응한다는 시험이다. 반응이 계속되면 그들은 계속 에너지를 얻고 관계는 자연스럽게 상하 구조로 굳어진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있다. 얕보는 인간은 강한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사람을 무서워한다. 반응이 뻔하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고 느끼고 반응이 없거나 예측되지 않으면 접근 자체를 조심한다. 에피쿠로스는 말했다. 고통을 주는 자는 두려움을 덜기 위해 상대의 반응을 확인한다. 무례한 사람은 상대의 감정 변화로 자신의 안전을 확인한다. 그래서 반응을 끊으면 그들의 안전감이 무너지고 행동 패턴은 흐트러진다. 일상에서도 이 원리는 명확하게 드러난다. 비웃는 상사에게 억울한 표정을 보이면 다음에도 비웃는다. 말을 씹는 동료에게 서둘러 설명을 추가하면 다음에도 씹는다. 가족이 공격적인 말을 던질 때 표정이 흔들리면 다음에도 더 세게 말한다. 문제는 공격이 아니라 내가 보인 반응의 일관성이다. 반대로 표정 변화 없이 조용히 바라보거나 필요한 말만 단단하게 하고 더 이상 감정 신호를 주지 않으면 그들은 혼란스러워한다. 왜 반응이 없지? 이 사람은 왜 내가 예측한 대로 움직이지 않지? 이 혼란이 얕보는 본성을 약하게 만든다. 여기서 필요한 태도는 하나다. 단단한 무반응.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다. 감정이라는 먹이를 주지 않는 것이다. 대응은 하되 감정은 주지 마라. 말은 하되 흔들림은 보이지 마라. 이 한 가지 태도만 유지해도 얕보는 인간의 공격은 힘을 잃는다. 반응을 끊는 순간 상대의 지배 구조도 함께 끊어진다. 무례한 사람에게 가장 쉬운 표적은 말수가 적고 조용한 사람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조용함을 깊이로 보지 않고 저항이 없을 것 같은 약함으로 오해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상대의 성격을 존중하지 않는다. 오직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쉽게 다룰 수 있는가만 계산한다. 그래서 상대가 말없이 넘기면 이해나 배려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잘못된 결론을 내린다. 에픽테토스는 침묵하는 자는 종종 약하게 보이지만 그 판단은 어리석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례한 사람들은 이 어리석음 위에서 움직인다. 상대가 말이 없으면 더 강하게 밀고
표정이 흔들리면 더 깊이 누른다. 그 후동은 본성이 아니라 확신의 착각이다. 이 정도쯤은 아무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잘못된 믿음이 계속해서 무례함을 확대한다. 일상에서도 이 착각은 쉽게 보인다. 회의에서 의견을 내지 않는 사람에게 무례하게 지시하는 상사, 말없이 들어주는 사람에게 독서를 퍼붓는 가족, 조용한 동료에게만 예민하게 구는 사람들. 이들은 상대의 침묵이 성숙함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한다. 침묵 속에 담긴 생각, 판단, 절제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약하다고 결정해버리는 것, 그것이 무례한 인간의 가장 위험한 오류다. 여기서 필요한 대응은 두 가지가 아니다. 과하게 말하거나 감정적으로 폭발할 필요도 없다. 오직 하나만 있으면 된다. 짧고 단단한 한 문장. 말이 적은 사람일수록 한 문장의 힘은 강해진다. 그 방식은 받지 않는다. 그 말투는 인정할 수 없다. 지금의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 단 한 문장이면 충분하다. 침묵이 약함이 아니라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니체는 말한다. 고요함 뒤에 힘을 본 사람은 함부로 하지 않는다. 고요함을 약함으로 오해한 사람만이 무례해진다. 그러니 침묵으로 살아온 사람일수록 필요한 순간 단단하게 말하는 태도가 가장 강력하다. 말이 적은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니다. 말을 선택해서 쓰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선택이 드러나는 순간 무례한 사람의 착각은 산산이 깨진다. 얕보는 사람의 행동에는 일정한 순서가 있다. 처음에는 사소한 무례로 시작한다. 말투를 낮게 깔고 장난처럼 비꼬고 작은 선 하나를 슬쩍 넘어본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은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자고 생각한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 얕보는 인간은 상대가 넘어간 그 지점을 허용된 경계로 받아들인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경계 확장 행동이라고 한다. 처음에 작은 무례가 반응 없이 지나가면 다음엔 행동이 커진다. 비웃음이 지시로 바뀌고 지시가 명령이 되며 명령이 결국 깔아뭉개는 태도로 바뀐다. 이 변화는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다. 언제나 아주 작은 선 하나에서 시작된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은 허용된 만큼만이 아니라 허용된 것보다 더 많이 요구한다고 했다. 얕보는 인간의 위험성은 바로 여기 있다. 한 번 넘어온 선은 그들에게 더 넘어와도 된다는 신호가 된다. 그리고 경계는 조금씩 무너지고 결국 상대의 마음은 피로와 분노로 가득 찬다. 문제는 상대가 악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멈추게 하는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상의 사례는 더 분명하다. 가벼운 농담에 웃어주었더니 다음엔 모욕적 말투가 된다. 작은 부탁을 들어주었더니 어느새 강요가 된다. 한 번 말없이 참아주었더니 다음에는 당연한 듯 올라탄다. 이 모든 과정은 우연이 아니라 처음 허용된 한 걸음이 이후에 10걸음을 가능하게 만든 구조다. 여기서 필요한 태도는 초기 신호에서 바로 멈추게 하는 힘이다. 큰 소리는 필요 없다. 화도 필요 없다. 단지 지금 넘은 선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짚어주어야 한다. 그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이 방식은 여기서 끝이다. 짧고 단단한 한 문장이면 충분하다. 이 문장은 상대를 공격하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건강한 거리로 되돌리는 경계의 선언이다. 니체는 말했다. 경계 없는 선함은 약함이다. 처음 선을 넘는 순간을 제때 붙잡지 않으면 상대는 멈추지 않는다. 경계가 명확한 사람만이
평온을 지킬 수 있다. 무시하는 사람의 가장 날카로운 특징은 상대의 내면 틈을 정확히 찾아낸다는 점이다. 외모도, 지위도, 실력도 중요하지 않다. 오직 한 가지, 마음속에서 흔들리는 지점을 감지하는 순간 그곳을 파고든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들의 생존 방식이다. 스스로 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의 흔들림에서 우월감을 얻으려 한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취약지점 공략이라 부른다. 인간은 약해 보이는 부분을 건드리면 상대의 반응을 빠르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무례한 사람은 그 반응을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확인한다. 그래서 무시, 씹기, 비꼼, 지나친 충고, 비교 같은 행동이 반복된다. 그들은 감정의 떨림을 통해 상대의 경계를 시험한다. 에픽테토스는 말한다. 내가 흔들리는 지점에서 타인은 힘을 얻는다. 무례한 인간이 노리는 것은 바로 이 흔들림이다. 억울함, 분노, 당황, 서운함, 그 모든 감정은 그들에게는 신호가 된다. 여기다. 여기가 이 사람의 틈이다. 일상에서 이런 상황은 자주 나타난다. 어떤 상사는 실수 하나를 끄집어내 끝없이 몰아붙인다. 어떤 동료는 조용한 사람의 불편한 표정만 보면 바로 비웃는다. 가족 중 누군가는 약점을 파악한 뒤 반복해서 건드린다. 그들은 틈을 확인하는 순간 자신이 더 위에 있다고 착각한다. 여기서 필요한 대응은 복잡하지 않다. 틈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무표정도 아니고 억지로 감정을 숨기는 것도 아니다. 단단하게 중심을 잡는 것이다. 마음속에서 이 말은 나의 가치와 무관하다는 인식이 서는 순간 외부에서 건드리는 말은 틈을 만들지 못한다. 니체는 말했다. 내면의 중심이 있는 자는 외부의 평가에 움직이지 않는다. 단단한 사람은 공격이 와도 요동하지 않는다. 그 단단함이 무례한 사람에게는 가장 강력한 벽이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흔들림을 먹고 자라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태도는 감정이 아닌 기준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감정이 흔들리면 상대가 주도권을 잡고 기준이 서 있으면 상대는 더 이상 틈을 찾을 수 없다. 이 기준은 짧은 문장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 내용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여기서 멈추겠다. 그 판단은 내 문제가 아니다. 틈을 닫는 순간 무례한 인간의 힘은 사라진다. 그들은 흔들리는 사람만 상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얕보는 인간의 가장 교묘한 방식은 상대를 설명하게 만드는 것이다. 왜 그렇게 했는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계속 설명하게 만들면 상대는 자연스럽게 방어자 위치에 서게 된다. 그 순간 힘의 축은 완전히 뒤집힌다. 설명하는 사람은 아래로 내려가고 판단하는 사람은 위로 올라간다. 무례한 사람은 이 구조를 본능적으로 안다. 그래서 괜히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고 사소한 실수를 크게 몰아붙인다. 목적은 단순하다. 상대가 그게 아니라 하고 말문을 여는 순간 이미 우위에 섰다는 확신을 얻기 때문이다. 이 확신이 생기는 순간 무시는 더 거칠어지고 태도는 더 뻔뻔해진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주도권 전환이라 부른다. 주도권을 잡는 가장 쉬운 방식은 상대를 설명하게 만드는 것이다. 설명은 순식간에 관계의 위치를 바꾼다. 내가 해명하는 동안 상대는 평가자가 된다. 그리고 이 구조가 반복되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상하 관계로 굳어진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어리석은 자는 논쟁을 걸고
현명한 자는 논쟁 자체를 끊는다. 얕보는 인간의 말에 하나하나 답하는 순간 그들은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한다. 이 사람은 내가 흔들 수 있는 사람이다. 일상에서도 이 패턴은 똑같이 보인다. 근거 없이 지적하면서 변명을 기다리는 상사, 억지로 시비를 걸어 감정 반응을 보고 싶어하는 동료, 말꼬리를 잡고 끝없이 따지는 가족. 그들은 설명을 먹고 자란다. 설명이 많아지는 순간 눈빛이 달라진다. 이 사람은 나보다 아래다. 이 오만한 착각이 무례함의 출발점이다. 그러니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설명을 끊는 것이다.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고 잘못된 판단에는 짧고 단단하게 선을 그으면 된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 방식으로 대화하지 않는다. 그 문제는 여기서 끝이다. 이 짧은 문장들이 설명보다 훨씬 강하다. 그리고 이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상대의 태도는 빠르게 흔들린다. 그들은 더 이상 주도권을 쥐고 있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다. 니체는 말했다. 짧은 말에는 힘이 있고 긴 말에는 약함이 숨어 있다. 설명 없이 기준을 세운 사람은 누구도 얕보지 못한다. 설명 없이 단단한 사람에게는 누구도 올라탈 수 없다. 무례한 인간이 원하는 것은 해명이다. 그 해명을 거부하는 순간 그들의 지배 구조는 완전히 붕괴된다. 무시하는 사람의 행동을 깊이 들여다보면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다. 그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무례해진다. 진짜 강한 사람 앞에서는 조용하고 자기보다 단단한 사람 앞에서는 공손하며 경계가 분명한 사람 앞에서는 절대 선을 넘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이 얕게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순간 그 판단이 얼마나 오만한 착각이든 간에 즉시 태도가 달라진다. 이때 많은 사람은 상처받는다. 내가 가치가 낮아서 이런 취급을 받는 건가? 하지만 진실은 반대다. 무례한 사람의 판단은 사실이 아니라 투사와 착각이다. 그들은 타인을 내려봐야만 마음의 균형을 유지한다. 내적 공허를 채우려면 누군가를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선을 넘은 순간 문제는 나의 가치가 아니라 그들의 오판 구조가 드러난 것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같이 왜곡 판단이라고 말한다. 타인의 진짜 역량이나 인격을 보지 못하고 자신이 만든 허상만 보고 행동하는 것. 무례함의 본질은 바로 이 왜곡에서 나온다. 에픽테토스는 말했다. 타인의 판단은 그 사람의 성질을 드러낼 뿐 우리의 가치를 드러내지 못한다. 무시와 얕봄은 그 사람의 내면 상태를 보여주는 신호다. 공허하고 불안하고 자기 확신이 부족한 사람만이 타인을 낮추며 균형을 맞추려 한다. 일상에서도 이 왜곡은 쉽게 드러난다. 조용한 사람을 만만하다 착각하는 상사, 친절한 사람을 약하다 오해하는 동료, 배려하는 사람을 이용하려 드는 가족. 이 모든 무례함의 출발점은 하나다. 보이는 것만 보고 본질을 읽지 못한 오판. 그렇다면 가장 강력한 대응은 무엇인가? 반박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다. 가치를 스스로 증명할 필요도 없다. 가치는 원래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단단한 중심에서 나오는 한 가지 태도다. 나의 가치는 상대의 판단과 무관하다. 이 인식이 자리 잡는 순간 무례한 사람이 던지는 말은 더 이상 나에게 닿지 않는다. 그들은 상대의 가치가 아니라 자신의 수준을 드러내고 있었을 뿐이다. 니체는 말했다. 사람은 자신이 닿을 수 있는 높이까지만 본다. 무시하는 인간이 보지 못한 것은
나의 가치가 아니라 그들의 시야의 한계다. 얕보는 인간의 본성은 사실 나약함이며 그들이 넘은 선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착각일 뿐이다. 오늘의 통찰이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길 바란다. 당신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면 다음 지혜를 여는 불씨가 된다.